여러분, SAT 만점에 고등학교 수석 졸업, 그런데 지원한 아이비리그 전부 불합격.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미국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 숨겨진 믿기 힘든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레딧에 올라온 한 아버지의 글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제 아들이 SAT 1580점의 수석 졸업생이고 AP 과목도 18개나 들었는데 모든 아이비리그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글 하나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면서 분노하고 엄청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 스펙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거의 완벽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SAT 정수 1600점 만점에 1580점. 이거 상위 0.1% 안에 드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는 당연히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심지어 AP 과목 이걸 무려 18개나 들었는데 전부 만점을 받은 거예요. IQ도 145가 넘는다고 하고 전공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컴퓨터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정도 스펙으로도 안 된다면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한 학생이 운이 없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입시 시스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흔히들 하는 얘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그 스토리라는 거요. 입시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연 그게 전부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불시한 결과가 나오면 입학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 입시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글쎄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현실은요, 결국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2025년 하버드 합격률 3.43%입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3명, 4명도 채 안 되는 거죠. 예일, 프린스턴도 상황은 비슷해요. 전부 4%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쟁력 속에서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라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거의 로또 수준이라는 걸 이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학생처럼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이 수천 명씩 몰리는 거예요. 다들 쟁쟁하죠.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마지막에 승패를 가르는, 저울을 확 기울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입시의 판도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변수, 바로 레거시 어드미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동문자녀 우대제도죠. 레거시 어드미션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부모님이나 친척이 그 학교 졸업생이면 입학할 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부모가 동문이기만 해도 합격 확률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학교에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이다? 그럼 합격 확률이 무려 7배까지 뛴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공정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네요. 아니 근데 왜 다들 이렇게까지 아이비리그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정말 그 졸업장 하나가 인생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걸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연봉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페이스케일이라는 곳의 자료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요. 아이비리그 졸업생들 사회초년생 때 받는 연봉 중간값이 벌써 9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이 훌쩍 넘죠. 경력이 좀 쌓이면 17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가고요. 그런데 아까 그 학생이 합격했던 주립대 명문 유메스 에머스트 졸업생은요. 초봉이 6만 달러, 경력 중반에는 10만 8천 달러 정도예요. 정말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미국 교육부 자료는 더 충격적입니다. 아이비리그 졸업생 소득 중간값이 10만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아이비리그가 아닌 다른 대학 졸업생들은 딱 절반 수준입니다. 5만 3천 달러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 어느 대학을 가든 너만 잘하면 돼 라는 어른들 말씀이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로 들리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입시 과정 그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홀리스틱 리뷰, 우리말로 하면 종합평가 방식인데요. 이게 과연 정말 공정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장만 그럴듯한 복권 추첨에 불과한 걸까요? 일단 홀리스틱 리뷰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성적 같은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경험, 특성, 잠재력 같은 뭐랄까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다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과연 이 과정이 정말로 아무런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이상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비판이 정말 많아요. 첫째, 기준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깜깜이 전형인 거죠. 그러다 보니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에세이 봐주고 인터뷰 연습시켜주는데 수천만 원씩 쓸 수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러니까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운 좋은 사람이 걸리는 로또나 다름없게 느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공정한 시스템이라던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그 능력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맞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진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성장했을 거라며 공허한 위로를 건네기보다 이 시스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이제는 그냥 괜찮아, 다 경험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문제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노력조차 합격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신성시했던 능력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